여러분, 우리 OX 퀴즈 하나 하고 가볼까요? 오페라 유령은 오페라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조금 헷갈리셨죠?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럼 오페라의 유령 장르는 뭘까요? 네, 바로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뮤지컬이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페라와 같은 뿌리를 지닌 형제, 뮤지컬이란 무엇이며 이를 이루는 요소와 다양한 악곡들을 공부해 볼까요? 자,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뮤지컬을 이해하여 뮤지컬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뮤지컬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꼭 공연장에 가서 보지 않으셔도 요즘 오페라 유령이나 레미제라블, 겨울왕국, 맘마미아, 라라랜드와 같은 뮤지컬 영화가 있어서 보셨을 텐데요. 뮤지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뮤지컬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뮤지컬의 음악적 특징과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뮤지컬은 노래와 춤, 연기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종합 공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뮤지컬의 역사는 19세기 말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뮤지컬 코미디가 바다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가 점차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 유럽과 미국에서 뮤지컬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후 20세기 후반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뮤지컬 황금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뮤지컬 시장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뮤지컬 작품 규모도 더욱 커졌습니다. 20세기 후반 뮤지컬은 브로드웨이의 상업적인 느낌과 대중적인 쇼가 강하게 도드라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19세기 말 영국의 웨스트엔드 뮤지컬과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더욱 커진 규모를 알 수 있는 뮤지컬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뮤지컬을 감상할 때 왜 특정 순간에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강력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뮤지컬은 감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요소는 극의 전개, 감정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서곡은 막이 오르기 전에 극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관현악 곡으로 음악을 통해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이 관객을 영화관으로 이끌듯 서곡은 관객을 이야기의 세계로 깊숙이 끌어당깁니다. 서곡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차르트의 서곡을 통해 어떻게 청중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지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서곡이 주는 첫인상, 여러분은 어땠나요? 전 서정적인 선율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점차 환상적으로 빌드업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했답니다. 서곡에서 사용된 악기들이 각각 모차르트의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바로 모차르트의 서곡은 단순히 모차르트의 천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복합적으로 담아냅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불안감,
영감을 받은 순간의 기쁨과 고통이 모두 서곡의 다양한 멜로디와 리듬 속에 담겨 있어 관객에게 그의 삶과 예술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오프닝 넘버는 뮤지컬의 첫인상과도 같습니다. 책의 첫 장이나 영화의 첫 장면처럼 오프닝 넘버는 관객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관객을 사로잡지 못하면 뮤지컬 전체의 성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넘버는 서곡이 끝난 후 연주되는 곡이나 합창으로 그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항상 강렬하고 주제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레미제라블의 룩다운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Alone below. Look down, there's 20 years ago. I've done no wrong. Sweet Jesus, hear my prayer. Look down, sweet Jesus doesn't care. 와, 이 음악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들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던가요? 네? 여러분 벌써 오프닝 넘버를 통해 이야기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곡은 사회적 부조리와 장발장의 고난을 암시하며 관객을 시대적 배경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닝 넘버는 단순히 이야기를 시작하는 곡이 아닙니다. 이 곡은 관객의 감정을 조율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감정적 여정을 경험하게 될지 암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긴장감으로, 때로는 신비로운 분위기로 관객을 맞이하기도 하죠. 다음은 제시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극의 배경과 상황을 암시하는 노래를 제시라고 하는데요. 이는 노래와 대화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형식을 통해 캐릭터들은 앞으로 전개될 극의 배경과 상황을 노래로 암시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음악이 함께할 때 더 강력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제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엘리자베트 프롤로그 감상 한번 해보시죠. 잡아! 다들 잠들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엘리자베트! 지난 세상 잊혀지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해 영혼들의 안식처에 죽음의 주 계속된다. 미친 광기에 흘려 슬픈 기억 지우며 지난 삶의 비전은 우릴 미치게 하지. 우리들은 시간을 위해서 잘못이 없어. 새 너무 예민했어. 모든 것을 다 가졌지. 허나 불행했어. 어떠셨나요? 노래가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것 같았다고요? 마치 대화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속 대사가 리듬과 멜로디를 만나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뮤지컬에서 제시는 스토리의 진행을 돕고 관객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쇼스토퍼입니다. 쇼스토퍼는 극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익살스럽게 연기하거나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극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유머스러운 노래나 연기를 삽입하여 일종의 기분 전환의 역할을 함으로써 쇼를 끊어주는 것을 의미하여 쇼스토퍼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때 관객들은 박수나 환호로 반응합니다. 캐치의 럼텀 터거의 노래 감상하겠습니다. If you offer me pheasant, I'd rather have grouse. If you put me in a house, I would much prefer a flat. If you put me in a flat, then I'd rather have a house. If you set me on a mouse, then I only want a rat. If you set me on a rat, then I'd rather chase a mouse. And there isn't any call for me to shout it. And there's no knowing anything about how it. 어떠셨어요? 쇼스토퍼의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셨나요? 럼텀 터거는 뮤지컬 캐츠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이 장면은 럼텀 터거의 장난기 많고 반항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자기 중심적인 캐릭터인 고양이가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매우 매력적이고 넘치는 자신감이 돋보이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꾸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럼텀 터거의 매력에 다른 고양이들이 푹 빠져들며 특히 젤리클 고양이 중 일부는 그를 따라다니고 흥미로워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즐기며 그들의 반응을 유머와 재치로 더욱 이끌어내는 부분이 바로 캐츠 쇼스토퍼 중 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덕션 넘버입니다. 프로덕션 넘버는 뮤지컬의 모든 요소가 총동원되는 가장 화려한 음악으로 뮤지컬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무대 위의 모든 배우가 함께 움직이며 노래하고 춤추거나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듯한 폭발적인 느낌을 줍니다.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압도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며 뮤지컬의 매력을 한껏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 뮤지컬이나 기억하는 뮤지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아마도 프로덕션 넘버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뮤지컬의 모든 요소가 총동원되는 가장 화려한 장면입니다. 위키드 중 중력을 벗어나 노래를 감상하겠습니다. Just you and I defying gravity. With you and I defying gravity. They'll never bring us down. Never bring us down. Never bring us down. Oh, if you can't carry me down to the western sky, as someone told me lately,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fly. And if I'm flying so happy, flying free, to those who know me, to take a message back to me from me. Tell them how I'm defying gravity. I'm flying high, defying gravity, and soon I'll match them in renown. 와, 여러분들 가슴 속 응어리진 감정들이 분출되는 것처럼 강력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프로젝트 넘버의 묘미입니다. 끝으로 커튼콜입니다. 공연 후 관객들에게 인사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춤으로 커튼콜은 뮤지컬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공연이 끝난 후 집에 가기 아쉬울 만큼 여운이 남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배우들이 공연이 끝난 후 다시 무대에 나와
관객의 박수를 받는 이 순간은 마치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과제를 제출하고 칭찬을 받는 것과 같아요. 커튼콜은 관객과 배우가 함께 성취감을 나누고 공연의 여운을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 공연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이죠. 자, 그리스의 커튼콜 감상해 보시죠. 설명을 듣고 감상하니 어떠셨나요? 커튼콜이 단순히 인사만 하는 음악인가요? 이때만큼은 관객들은 사진도 찍기도 하고 한껏 배우들과 가까워진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선물을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뮤지컬의 각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도 뺄 것이 있던가요? 뮤지컬의 각 요소들은 극의 전개와 감정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여러분 너무 집중해서 잘 감상하신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뮤지컬의 음악적 특징과 역사, 음악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뮤지컬은 노래, 춤, 연기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종합 공연 예술로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화려하게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또한 뮤지컬을 구성하는 음악 요소로는 막이 오르기 전 분위기를 암시하는 서곡, 서곡이 끝난 후 연주되는 오프닝 넘버, 앞으로 전개될 극을 암시하는 제시, 극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쇼스토퍼, 모든 요소가 총동원되는 화려한 프로덕션 넘버, 그리고 공연 후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커튼콜 등이 있었습니다. 이 요소들은 극의 전개와 감정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